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전호입니다. 벌써 26회네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우리 세무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에 따른 과세 표준 안분 계산에 관한 연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중심으로 주로 이제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각각 별개니까 건물 주인이 내 땅 위에 건물을 세워도 되고 다른 땅 위에 건물을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져서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 보면 전부 일체로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하나만 있지 건물 등기부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일체로 보게 되면 문제가 훨씬 쉬운데 우리는 이제 토지 외에 건물이라는 독자적인 부동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부가세나 소득세 측면에 있어서도 한층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뭐 세법이 어렵기는 어느 세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은 좀 법률적 성격이 아주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루는 주제도 법률적인 그런 이론하고도 연관된 그런 주제입니다. 한편 또 여러분 회원님들한테는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자가 그런 주제를 잘 선정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발제는 이강우 세무사가 맡으셨는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건설업 확정 정산 선정위원, 또 한국세무사회의 조세도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론과 실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제 이강호 박사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전호 교수님하고 또 김병일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회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으로 영광을 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회원 여러분들께서 실무적으로 많이 또 부딪히고 그리고 어떤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서론에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발제문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과연 이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소득세 이 본질이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토지 부분은 면세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은 어떤 재화의 공급으로 봐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성이 없을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결국은 토지는 면세가 되고 건물은 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 건물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공급가액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도소득세에서도 이제 자산별로 가액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와 건물가액에 대한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할 때 이 보유기간이라든지 또는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행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하고 그리고 동법시행령 64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또 소득세법에서는
양도 차익을 이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00조와 그리고 동법 시행령 166조 6항에서 그 안분 계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 세부점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이 납세자하고 그 과세관청하고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 표시하면 그게 실지거래가라 주장을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건물가액이 너무 과소 계상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감정가액이나 기준지가를 안분해야 된다. 이런 상당히 그 다툼이 오래 되어 왔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납세자의 어떤 자의적인 안분에 따른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30% 기준이 소득세법에 이제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5년도인가 그때 아마 도입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안분계산 소득세법은 2016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이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2019년도에 부가세법에서 똑같은 내용이 도입이 됩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발표한 논의의 중심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에 원칙이 이제 실지거래가액을 공고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은 시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은 뭐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에서 구분한 것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그런데 국세청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시가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안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많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분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고가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 여기에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가액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안분하겠다. 이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결국은 요 규정은 그 의제 규정입니다. 그 법원에서도 이건 의제 규정이다. 그래서 뭐 불분명하면 무조건 이제 안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 요 규정이 들어오죠.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한 토지 건물 구축물 가액이 일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이때는 이거를 이제 실지거래가를 안 보겠다. 안분 계산하겠다. 그렇게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요 규정이 들어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요 30% 룰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실지 구분 표시하거나 아니면 토지 건물가액을 0으로 했을 때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제 그런 취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를 보면은 이제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인데 2항에서 요게 2022년 1월 1일, 시행령은 2월 15일이죠. 요때 이제 그 신설이 되는데, 다만 30%를 벗어나도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첫째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그래서 제가 논의 주제가 1호와 2호 두 개 이제 다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령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인가? 이 부분이 법에 현행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30% 룰을 벗어나도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구분 표시한 금액이나 또는 극단적으로 건물가액을 0으로 해도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에서 이게 소득세법과 즉 양도소득세 산정과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발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6항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는 부가세법을 적용을 해서 안분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64조 2항이 신설되기 전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문헌만 보면은 당연히 64조니까 1항과 2항을 다 적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64조 2항 2호에 따라 가지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에 이제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에서는 건물가액을 0으로 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와 건물가액을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구분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30%를 벗어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가세법에서는 실질거래가액이니까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소득세법에서 30% 벗어나니까 안분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로 볼 건지, 그거에 대한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가액을 0으로 했을 때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소득세법에서 이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토지만 양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금 판례라든지 국세청 행정 해석은 토지 건물가액 취득가액을 인정 못한다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연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세법 제100조의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게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되면서 시행령에 보면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05년도에 이렇게 들어왔던 규정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가세법이 이제 그 조문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행은 여기 2013년도에 따라서 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 이제 개정 연역을 보면은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 규정이 2021년도 12월 8일 날 개정이 됩니다. 요 개정 규정은 제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원칙이 이제 실질거래가액인데,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30%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안분하도록 안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따라 안분 계산하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을 끌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64조가 올해 2항이 신설됐죠. 그러면 당연히 법문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상충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행 규정의 어떤 문제점하고 이제 개선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면은, 이 법령 상호 간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차용 개념과 고유 개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용 개념은 이제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부분이고 주로 이제 뭐 다른 법률 용어라든지 해경용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고유 개념은 일반 이제 민사법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개념과는 별도로 이제 세법에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증여의 개념 이런 것들이죠. 세법령 간의 상호관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세법에 보면은 뭐 준용한다, 또 따른다, 뭐 적용한다. 요거에 대한 어떤 미세한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준용한다는 것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법인세법 60조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그리고 뭐 국세기본법에 보면은 국세 환급금에 대한 규정은 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 적용한다 이런 의미는 어떤 사항을 규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서 사용할 때 쓰는 용어이 그대로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발제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항을 보면은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죠. 안분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조특법에 보면은 우리 국민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뭐 회원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제 과세다. 이렇게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이제 확정된 부분인데 이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금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을 무조건 그대로 갖다 쓸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거의 이제 부가가치세는 선행세목이죠. 그리고 이제 소득세는 후행세목인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결국은 예형에 대해서 부과한 어떤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기속으로 과세하는 이 소득세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인데 소득세는 이 사업 활동 결과 얻은 소득을 이제 담세로 해서 과세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대상이라든지 뭐 세액 계산 구조 이런 측면에서 양단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행 해석이라든지 현행 심판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소득과세 또는 부가과세에서 서로 갖다가 사용하거나 갖다가 쓰는 해석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이것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이 부분이 그 2002년도 12월 30일 날 시행령 80조가 이제 이게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는데 당초의 국세청 해석은 이 구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취득가액 이것은 건물 관련 매입세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준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그 유권 해석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건물 취득가액이 새로운 건물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데 지금 현행 뭐 법원이나 어쨌든 해석이
이 구건물 취득가액은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을 새로운 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어차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기업회계 그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회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의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해 과세 기간에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단순경 비율 적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사업자들이 단순경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실질적인 세금보다는 세금을 상당히 적게 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뭐 근거과세에 따라서 실액과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법을 개정을 하죠. 개정을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요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들은 그러면 기존 사업자면은 요 단순경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정을 많이 이제 해서 하다마는 지금 뭐 국세청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과세를 했고 지금 뭐 대법원에서도 이제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라는 정의를 주택 신축 판매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도 없이 이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 개시를 부가세법에 있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이제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의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조업은 제조를 개시한 날, 광업은 채광을 시작한 날, 그리고 1호, 2호 예의 사업은 재화나 용액의 공급을 시작한 날, 이 날이 사업 개시이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소득과세에서는 이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 행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택신축 판매업은 토지 취득에서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분양 개시를 하고 분양을 완료를 하는데 현행 대법원이나 또는 심판원 입장은 부가가치세 3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과연 소득과세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갖다 쓰는 게 적절한가? 이런 내용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 개시 이 시점에서 사업 개시이라고 하면은 소득과세에서 그러면 우리가 현행 부가세법에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후에 사업 개시 등록을 해야 되고 극단적으로 사업 개시일이 분양하면 완료하면 폐업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폐업일이 사업 개시일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과연 이 당시에 발생한 비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소득세법을 해석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을 갖다 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소득세법에는 사업 개시일이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가세법도 갖다 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득과세에서는 차라리 법인세법에 되는 사업개실 그거를 갖다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법인세법에 보면은 사업개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6조 4조에 보면은 사업개실은 설립등기일이거든요. 그럼 설립등기일 날 차라리 갖다 해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 요건과 과세 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인 부가가치세 관한 법령을 소득세법의 해석에 과연 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어떤 의문점에서 이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검토 의견은 뭐 똑같이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 소득세법과 부가세법의 어떤 입법 목적이라든지 과세 대상, 세액 계산 구조 이런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또한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상황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법령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이제 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장점에서 이 쟁점 건물의 어떤 그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을 이제 매수자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철거를 하죠. 그랬을 때 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건물 대가로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건물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거 예상 건물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설계가 아니냐. 그리고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부가세법상 공급의 개념이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급심에서 이제 규정을 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최근에 그 조사심판원에서 나온 결정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요 규정은 이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그 30% 벗어났어도 2020년도에는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비록 철거 목적이라도 건물가액을 0으로 했을 때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요것은 그 읽어보면은 그 전에 그 2019년도 1월 1일 도입이 되기 전에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30%가 차이가 나도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한 그 금액은 인정해주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심판원 결정인데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에 요번에 신설되면서 단서 조항이 신설되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에는 구분한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 다른 법령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게 현행 규정이 없죠.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안분 계산 규정과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많을 텐데 대표적인 것이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 이 주택법 54조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입주자 모집할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가지고 분양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건축비를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건축비가 나옵니다. 그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뭐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뭐 관광진흥법, 노인복지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관련 법령을 해석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관련 법령을 뭐 무한대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건물가액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래의 어떤 입법 취지에
토지와 건물의 어떤 자의적인 구분에 따른 조세 피방지 이것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부가세법 시행령에 해당 법령을 명확히 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법 개선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무적인 사례를 한번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과 을이 역삼동에 소재하는 빌딩을 100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은 해당 건물을 취득하여 즉시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이며 건축허가 받아 6개월 이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빌딩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이 6대 4다. 이랬을 때 매매가액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30%를 벗어나 가지고 임의 기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 2항에 따르면은 그 금액을 합의한 금액을 실질거래가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건물가액을 0으로 했을 때 이 경우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예를 들어서 각과 을과 건물을 이제 100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물가액을 0으로 표시하였다. 갑은 해당 건물에 토지 30억에 취득했고 건물은 40억에 취득했대. 이랬을 때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 경우, 처음에 건물 사세 40억을 인정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을 통산하면은 양도 차익이 30억이 나죠. 그런데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70억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취득가액 인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과세형평이 맞느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별개로 해석하면 어떨까? 왜 소득가세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어떤 그거를 갖다서 따라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하급심에서도 얘기했듯이 양도와 그리고 공급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존재하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 2항에서는 0으로 해도 된다. 그 이유는 결국은 재산적 가치가 부가세 과세가 되는 어떤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0으로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당연히 양도 시점에서 건물 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도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제시를 해보면은 이 다른 법령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든지, 뭐 건축물 분양에 관한 제5조에 따라서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좀 열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법에서는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항이 부가세법 64조 2항이 올해 신설됐죠. 올해 신설됐는데 요 소득세법은 예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2항이 신설되기 전에 한 규정이기 때문에 64조이기 때문에 과연 2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히 64조를 따라하니까 그 2항도 포함하는 것이 이제 물리에서 맞는데, 그런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어떤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서 양도 시점에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64조 부가세는 좀 다르게 64조 1항에 따라서 안분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제시를 합니다.
뭐 요약 및 결론은 뭐 제가 개선 방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제 내용은 그 소득세 법령하고 부가가치세 법령 간의 상충관계, 이제 안분 계산에 있어서 이 상충관계 준용은 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 또 양도 차익 계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세목 간의 본질이나 성격도 다르니까 상충관계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실무적인 문제점 또 이론적인 연구 나가서 그 개선 입법 개선안까지 그렇게 잘 발제를 해줬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